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 먹으니까.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과 정성을 다하는 강정구의 피자 생각 강정구 대표입니다. 멘트 좋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식세포 손성달입니다. 늙지 않으셨습니다. 쿠마 김민성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 알더밥에서는요,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한식 명인이시죠, 손승달 셰프님을 모시고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이 식당 가면 늘 고민스러운 그 두 라이벌입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카페 알더밥 개설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이 음식과 관련된 좋은 정보, 또 맛집 소개, 레시피, 식재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 가족분들을 선정해서 특허받은 남성 전용 크림이죠, 위너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당첨자는요, 우리 무야산다님 당첨되셨고요. 저한테 주소와 전번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네이버에요, 쇼핑에서 알더밥 판매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수입 과일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또 향후 주스나 또 청, 잼, 또 차 종류들 계속해서, 또 우리 쿠마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간편식으로 해서 그 알더밥 쇼핑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족분들 많은 그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손승달 셰프님이 만드시는 그 간편 양념육 라인업과 이 반찬들, 또 간편식도 저희 알더밥 사이트에서 또 판매하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이제 몇 달 5월 중순 되면은 이제 네. 한두 가지는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면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고추장, 그 삼겹살 이런 거 딱 볶아서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LA 같습니다. 갈비도 그냥 양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딱 구워만 주면 되고. 그냥 구워만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우리 손승달 한식명인 손승달 셰프님의 어떤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는. 그렇지. 그죠? 음식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30년 좀 넘었는데 30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한식명인 손승달 셰프님 모시고 우리 된장찌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자, 저 된장찌개 하면은 뭐 생각나는 옛날 기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뭐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예. 뭐 우리는 시골에서 징글징글하세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된장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된장국. 뭐 점심 저녁 때까지 정말 된장 김치만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된장국, 된장찌개. 그렇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좀 비슷하잖아요. 네. 고향이 저기 경북 상주 쪽, 그죠? 점천이고 상주인데, 점천 상주. 아니 김치찌개는 조금 귀한 음식이고 네. 된장찌개가 흔한 음식이죠.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김치찌개보다는 된장찌개를 훨씬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 바닷가에 산 게 다행입니다. 바닷가에는 각종 해물된장, 쪽짜만처럼 강된장, 해물 강된장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해더라도 해물이 들어가니까 된장에도 미더덕부터 해가지고 해물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요. 조개하고 일반 된장 식어서 먹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두부 배탈 뿐다니까. 그 된장찌개 정말로 그 바닷가는 집어넣을 재료들이 많네요. 예,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예. 우리는 냉이철 되면 냉이 달래, 봄 되면 요때가 된장찌개 진짜 맛있을 때죠. 그렇죠. 냉이 달래에 또 해물이 들어가면 또 달라진다니까. 없어. 해물에서 나오는 어떤 깊은 맛하고 된장하고 만나면은 정말 해물의 그 어떤 향도 느껴가면서 정말 찌개가 정말 맛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해물 된장찌개. 그렇지. 우리 시골에는 이제 그런 해물이 없다 보니까 정말 산에서 나는 거 나물류 뭐 이렇게 해서 좋죠. 정말 우리는 찌개라기보다는 약간 국 쪽에 가깝지 않나. 약 비슷하다 그렇지. 이마. 국으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자, 된장찌개는요, 끓는 육수에 된장을 풀고 육류나 또 어패류, 채소, 두부, 버섯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넣어 끓인 찌개이다. 그래서 아욱이나 미역, 시금치, 배추, 무청, 얼갈이를 넣은 된장국과도 비슷하다.
이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풋고추, 겨울에는 시래기를 넣기도 한다고 하고요. 한국인들이 김치찌개만큼이나 많이 찾는 음식이다. 토장찌개라고도 하고 또 한국의 각종 고기구이 전문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에 내놓는 식사류로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우리 손승달 셰프님은 그 서울의 유명 고깃집들 많이 계셨잖아요. 네.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 이제 종업원이 와서 물어보죠. 냉면 드실래요? 된장찌개 드실래요? 그죠? 근데 냉면하고 된장찌개는 굉장히 흔했는데요. 우리 전편에서 소개했던 그 고깃집에서 식사로 된장찌개 드실래요? 김치찌개 드실래요?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전에는 그 어떤 식사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그 준비가 돼 있는 게 된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돈을 이렇게 바꿔주지만은 예, 예. 그 전에는 무조건 서비스로. 식사가 네. 나오면은 된장이 그냥 된장찌개는 따라서 나왔지 이렇게. 예. 네, 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식사 공깃밥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된장찌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형태로 사업을 그러니까-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밥과 같이 따라 나오는 네, 그렇죠. 어떤 그냥 서비스 그냥 옵션. 개념의 찌개. 예. 옵션이지. 스키다시 예. 같이. 예. 근데 요즘은 꼭 1, 2천원씩 받더라도 그 1, 2천원에 대한 가격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조금 장사가 잘 되니 좀 특별하게 된장에다가 네. 그냥 1, 2천원을 더 받더라도 그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내주는 거. 예. 제대로 된 된장찌개는 어떤 게? 안에 조개도 몇 개 들어가고 개도 한 개 들어가고 예. 해가지고 아 이건 돈 주고 먹어야 되는 건데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하고 파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좀 갖춰가지고 딱 나오는 집. 예,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그 집을 찾게 되죠. 자, 된장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된장인데요. 장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3세기에 쓰인 중국의 주례라는 문헌에 고기로 만든 육장에 대한 기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콩으로 만든 두장은 우리 조상님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견해가 많다는데요. 그 이유는 콩의 원산지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 고구려인들이 장 담그는 솜씨가 훌륭하다. 발해의 명물은 책성이 생산되는 된장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이 기록을 통해 고구려 시대에 된장이 존재했었고 또 그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신문왕 3년에 왕이 왕비를 맞이하면서 패백 물품 중에 된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기의 된장은요 간장이 분리되지 않아 걸쭉했으며 지금처럼 간장과 된장이 따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기록된 증보 살림 경제에 장제 풍조는 장을 담그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머리에 집안의 장맛이 좋지 아니하면 좋은 채소와 고기가 있어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된장이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된장이겠죠? 셰프님? 어때요? 아무래도 된장이 원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도 좋아지니까 지금은 보면은 이제 된장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네. 옛날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집된장이 있고 막된장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분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된장 같으면은 이제 간장을 뺀 된장, 우리가 시중에 많이 쓰는 된장. 네. 그래서 이제 집된장은 간장을 안 뺀 된장을 네. 집된장은 항상 여기 맛이 짜잖아요. 이게 짠맛에서 색깔도 시큼하고 득득하고 그런 된장인데 네. 그거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막된장을 많이 지금 많은 업소들은 막된장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이제 그거를 뭐 맛 시읒이에요? 아니면 막 막 만든다고 막 만든다 해서 그렇죠. 막된장. 네.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 쌀, 보리 등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은요 단백질 공급을 이 콩에서 많이 섭취했다고 하고요. 이 된장에 고기나 채소 또 두부, 버섯 등을 섞어 끓인 된장찌개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밥이 탄수화물이고 된장찌개가 된장이 단백질이고 또 그 안에 이제 가진 채소들이 들어가니까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그 완벽한 음식이 밥과 된장찌개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뭐 영양소 섭취하는데 충분히 부족함이 없을 정도. 예. 영양소 섭취하는데. 그러면
이 일본은 미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미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그 된장하고? 우리 된장은 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콩을 네. 통으로 찌지 않습니까? 네. 그걸 쪄가지고 다 바로 으깨버립니다. 네. 으깨가지고 아주 곱게 만듭니다. 아주 곱게 만들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발효하기보다는 네. 소금에다 거의 절여주는 부분이죠. 삶아갖고. 예. 그래갖고 어느 정도 뜨면 그거 갖고 바로 퍼서 먹습니다. 예. 이게 뭐 긴 발효의 기간을 거치고 이런 부분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만들면 안에 앙금이 가라앉아. 그걸 저어서 먹어야 되고 그 우리나라 흩어지질 된장찌개, 않더라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미소 된장은 좀 깊은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깊은 좀 맛고 얇지 않아요? 깔끔하고 얇고 그냥 호로록 먹기 좋은 맛이고 우리나라 된장은 딱 먹었을 때 짠맛, 단맛, 앞에 또 들큰한 맛까지 다 있거든요. 한 네 다섯 가지 맛이 나는데 미소는 한 두세 가지 맛 정도 그렇죠. 먹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식 된장인 미소가 한국의 된장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게 한 8, 9세기 정도에 건너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처음에 된장을 미소 혹은 고려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넘어왔다. 또 된장과 간장이 구분된 시기는 이제 조선 시대로 옛 조리서들은 간장, 된장, 담그는 법부터 실제 조리에 사용하는 법까지 기술했는데요. 당시 된장은 기름진 음식의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국이나 찌개 형태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19세기 말에 요리책 시전서에 등장한다.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된장찌개에 기름과 고기를 넣어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된장찌개 주로 이제 한식당에서 끓일 때는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끓여내야죠.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그 2차적인 어떤 밥적으로 어떤 많이 그 응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죠 이거를. 미리. 육수도 빼놓고 네. 육수를 어떻게 빼냐면은 기본적인 육수를 빼놔가지고 미리 된장을 타서 한번 끓여놓습니다. 네. 거기에다 간을 맞춰가지고 나머지 부재료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갈 수 바로바로 있겠네요. 나갈 수 있게끔. 그럼 된장찌개 육수는 또 어떻게 만드세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다시마도 들어가야 되고 네. 뭐 그다음에 무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시 멸치도 넣을 수도 있고 네. 밥뿌리 이렇게 해서 기본 잡내를 없애주는 어떤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을 풀 때는 여기는 이제 간을 하지 말고 네. 된장을 먼저 풀어가지고 오래 좀 끓여줘야 돼. 보통 보면 한번 훅 끓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고깃집 예, 가면은 예, 예. 정말 우리가 호박도 안 익을 정도로 많이 예, 끓여 나오잖아요. 예, 정말 그거 맞아요, 먹기 맞아요. 싫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게 잘 뭉쳐져야 예. 그래서 나오는 모든 어떤 잘 섞여야 맛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고깃집에 가면은 뭐 정말 두부도 안 익은 집도 나와. 그냥. 그래서 약간 뭐 끓이다가 만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건 맛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끓여줘야 된장 콩에서 나오는 그 맛이 우리가 저걸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금만 끓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건 맛이 없는 거지. 아무리 좋은 재료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맛을 내주려고 그러면 재료들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 충분히 맛이 끓여줘야 좀 된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된장도 종류가 많다는데요. 무슨 뭐 막된장, 뭐 토장, 또 막장, 뭐 생활장, 청태장, 팥장, 집장, 두부장, 지레장, 생치장, 뭐 무슨 제주도의 조피장. 이게 뭐 어떤 지역마다 이 된장에 뭘 좀 섞어서 이런 그렇죠. 이름들이 이게 조피랑 좁쌀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청장, 뭐 두장, 뭐 이거 두반장도 같이 장이거든요. 청국장도 예. 있고 청국장도 예. 있고. 춘장도 어쨌든 뭐 한국 음식의 대명사가 된장찌개로 내려왔습니다. 자, 어느 인류 요리사의 체험담에 따르면요, 그 양반이 가장 먼저 체득한 요리가 된장찌개였는데요. 그 요리법을 모르던 초보 시절에 요리가 두려움 자체였는데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고 나서 내 요리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이것이다. 된장을 물에 넣어서 끓이면 된장찌개가 된다. 그 전까지 나는 된장찌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마 그 요리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된장찌개를 딱 끓여서 자기가 좀 맛을 보니까, 된장찌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머릿속에 많이 깊은
영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 뭡니까 이 양반?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뭡니까 이 양반? 와 답답한 양반이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요 된장찌개 좀 끓여보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겁이 나는 거지, 몰라요. 겁이. 정말로. 물을 먼저 끓여야 되는 건지 아니 된장을 그냥 끓여야 되는 건지 대충 어머니가 하시는 거를 봤고 또 뭐 대충 뭐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호박도 좀 잘라보고 두부도 좀 잘라보고 그다음에 물을 좀 넣어서 끓이다가 된장도 좀 집어넣고 호박하고 그 뭐야 뭐 두부 같은 거 좀 집어넣고 나중에 뭐 풋고추 조금 썰어서 집어넣고 뭐 이러면 된장찌개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다 같은데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됩니다. 집된장하고 네. 막된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물에 푸는 거. 네. 막된장은 풀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집된장은 체에 이렇게 걸러서 아. 이렇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사람들이 식당이고 어디고 다 그냥 사다 시제품 사서 씁니다. 네, 그렇죠. 제품 사 공산품 사다 쓰는데 네. 그게 그 제일 맛있는 게 합동미화찌개 된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된장맛하고 비슷합니다. 간장이 좀 들어가가지고 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짭짤하게. 예, 예. 그 꼬리꼬리한 맛 거기 그게 나야 되는데. 자, 아시잖아 합동미화찌개 된장이 바로 맛있어 그러시잖아. 그게 장유에서 나오는데 장유. 장유에서 나오는데 그 집만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 100년 전통돼 있는데 그 집만 깡통이 안 돼. 그냥 박스로 해가지고 사천엽이구나. 또 박스로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단가가 또 다른 된장보다 더 비싸요. 비싸요. 훨씬 비싸요. 뭐 약간 좀 전통 스타일의 맛일 수도 있겠네요. 집된장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써도 시중에서는 일반 매식업 일등이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정도만 써도 가장 잘 쓰는 된장이야 아 이게. 그래요? 네. 그 정도도 심지어 안 쓴다는 안 거예요? 쓰죠. 못 쓰죠. 아, 깡깡 이것 비싸. 때문에? 예. 아 저는 이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된장이 올라왔어요. 막 콩이 이렇게 다 보여 엎겨져 있는 게 네. 냉장고 오래 두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싹 피더라고. 그건 균이야 균. 그건 균이죠. 그걸 걷어내고 그냥 해도 뭐 병살이 나거나 아무 아무렇지 상관없어. 않고 아니, 그 살 매주가- 이야기하자. 살짝 매주가 끄든 살 뜨면 살짝 끄든내고 보면 돼. 매주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응. 우리가 된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죠. 매주가 그렇잖아요. 근데 유해한 어떤 그를 먹고 그게 이제 곰팡이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는 몸에 이룬 거지. 그렇죠. 나쁜 공기 나쁜 어떤 그런 균은 아니니까 이룬 균을 가지고 매주가 만들어서 그게 발효가 되는 거거든. 버리지 맙시다. 버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봄 집중하지 사람들이 봄 집중하면 걷어내지. 응. 뭐 걷어내. 살짝만 살짝 걷어가 먹으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철에 냉이로 된장찌개를 끓인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서 냉이를 가장 마지막에 살짝 얹어 놓는 건가요? 예, 저 냉이 그걸 얹어야지. 안 그러면 녹아푼다고요. 녹아버리고 예. 향이 벌써 다 네, 날아갈 날아가. 수가 있으니까. 쑥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기라. 쑥국 끓일 때도 된장을 다 끓이고 쑥만 사건이 넣고 한 두세 번 싹 져가고 내야 돼. 안 그러면 불을 향이 바로 나- 꺼셔야 돼. 어. 아. 네. 불을 바로 예. 꺼야지. 두세 번 다시 저었다 꺼야 되네. 왜냐면 끓으면 벌삼에 야채니까 야채는 바로 백종은 숨기고. 바로 순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향이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팍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어떤 우리가 그 색감이 또 떨어지잖아. 네네네. 그래서 색깔이 파릇파릇하게 죽어버리니까. 있어야 되는데 네. 누리끼리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많이 끓인 거지. 이제. 네. 자 그러면 된장찌개 우리 그 전편에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알려주셨잖아요.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면 맛있습니까? 저는 또 내가 저 비법은 팁이라는 것은 그래요. 일단은 그 된장 육수에다가 예. 오래 끓여야 돼 이거도. 저는 오래 끓이거든. 보통 한 40분 이상 끓인다고. 오, 오래 끓이시네. 업소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끓여요. 예, 40분 예. 이상. 왜냐면은 그게 오래 끓여야만 그게 이제 그 된장에서 나오는 저 우리가 그 콩맛 뭐라 그래? 맛이 그게 어우러지거든. 근데 그냥 바로 끓여 놓으면은 짠맛밖에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된장의 깊은 맛이 절대로 안 나와. 그래서 오래 끓이면은 된장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이 살아 있는 거거든 이게. 그 맛을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오야게 겨누켜놓 쫙 끓여내야 돼. 수출을 보통 해내야 보면은 돼. 이제 한번 끓으면 다 됐다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거는 깔끔하게 먹는 미소나 일본 미소를 하는 말이지. 우리가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송담 회장님 말씀대로 육수 팍 뽑아가지고 그 육수에다가 푹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야채 얹어갖고 또 한 번 또 끓이고 그래야 맛있지. 약간 구수한 맛을 주려고 그러면은 좀 그 손을 갖지만은 콩을 삶아가지고 콩을 좀 먹여서 된장하고 같이 이렇게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구수해. 왜냐면 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삶으면 좀 번거롭지만은 콩은 신선한 맛과 오래된 묵은 맛이 같이 정말 어우러지는. 구수한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된장의 묵은 맛과 네. 야채의 신선한 맛이 같이 아니, 콩을 콩을 바로 삶아가지고 삶아. 같이 예. 바로 삶아가지고 어겨가지고 그걸 한 된장 같이 조금 같이 섞어가지고. 섞어서 넣으면은 그건 정말 구수한 맛이 나거든. 남은 거 콩국수 먹고. 아니, 콩국수까지. 아니 제가 그 민물 매운탕 네. 좋아하는 집이 저기 퇴촌에 있는데요. 그 민물 매운탕 집 가서 이렇게 큰 투거리에다가 이제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가장 밑 바닥에 보니까 그 된장이 좀 들어가 있어요. 된장은 항상 예. 항상 좀 잡내 난다 싶으면 무조건 된장. 예. 우리가 이제 된장 식재료도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봐서는 된장 같아요. 고추장보다 된장. 그럼요. 뭐 또 무침도 있지, 뭐 찜하는 데 들어가지, 맛있죠. 북한 데 들어가지, 뭐 나물류에 들어가지. 거의 안 들어가는 데는 없잖아요. 쌈장. 된장. 자, 우리 그 손승달 한식 명인께서 이 된장찌개 맛있는 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어떤 재료들 특히 좀 선호하세요? 아, 저는 보통 이제 뭐 아까 우리 앞에 그 쿠마 네, 뭐 김 대표님이 해산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산물죽을 좋아해가지고 뭐 클 때는 그렇게 안 먹었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세계죠. 정말 해산물 들어가면은 된장찌개 어떤 해산물들 아니요. 넣으면 맛있을까요? 매년 뭐 우리가 뭐 꽃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꽃게를 꽃게 들어가면은 정말 꽃게의 어떤 그 어떤 향이 확 빼잖아요. 예. 국물에.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죠. 시원하면서. 새우 대가리. 꽃게, 새우 대가리. 새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미더덕 짱이야. 미더덕 들어가면 다 끝나. 이상하게. 미더덕이 다 콕쭉 이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미더덕. 조화롭게 만들어서 맞아. 그게 국물을 이어지면 정말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과 야채와 해물 해물. 이렇게 이어지면 정말 맛있겠네요. 네. 땡주 좀 살쓰리나 미더덕하고 딱. 아 미더덕 맞아. 아 저도 미더덕 좋아하는데. 예, 미더덕이 딱 들어가면 미더덕. 미더덕 멍게 이런 과들 있다 아닙니까? 값싸지 있는 과들. 그런 거 딱 넣어. 멍게도 따는 참 맛있습니다. 멍게를 된장찌개 넣으면 참 맛있습니다. 시원한 미더덕 맛이 나고. 해산물만 들어가면은 공깃밥 2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지금 그 고향에서는 해산물을 거의 구경 못 하셨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뭐 해산물이 굉장히 흔하니까 흔하니까요. 일반적인 된장찌개에 그런 그 뭐 꽃게나 미더덕이나 또는 그런 해산물들을 갖다 이렇게 살짝 그럼 그 해산물들은 언제 집어넣어요? 처음에 끓여야지. 일단 네. 끓고 난 다음에 이제 넣어야지. 해산물은 무슨 네. 끓고 난 다음 한번 끓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해산물을 넣어서 네. 다시 한번 끓이는 거네요. 그죠? 미더덕이 없다. 오만둥이. 오만둥이 뭐예요? 오만둥이 미더덕. 예, 사촌인데. 미더덕 사촌?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들어보는 그 뭐 강된장은 어떤 거죠? 아, 강된장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끓이는 된장이 아니라 네. 뭐 쌈을 싸서 먹든가 쌈장. 그냥 뭐 비벼서 먹든가 자박장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건 뭐 약간 짠맛이 좀 강할 정도로의 어떤 맛이 나와야 간이 맞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야채도 넣어도 되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 해산물도 넣어도 돼요. 고기도 뭐, 넣고. 네. 조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넣어도 되고. 우렁 많이 그렇게 넣잖아요. 강된장. 우렁 된장은. 우렁 많이 넣죠. 네. 아 그거를 강된장이라고 한다. 그럼 강된장 갖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아무래도 짠맛이 더 강하겠네요, 그죠? 그건 찌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쌈 싸먹는 용도로 많이 하고 쌈 그다음에 싸먹는 비벼 먹는 용도로 많이 비벼 하기 먹는 때문에 용도로. 우리 찌개 용도는 아니죠 아무래도. 야, 창녕 우포늪에 옆에 가면 이제 창녕 우포늪에 가면 그 우렁 쌈밥집이 많거든. 우렁이 우포늪에 우렁이 많이 나니까 그걸 까가지고 우렁 강된장 갖고 쌈밥을 합니다. 우렁이를 또 이렇게 좀 크니까 우포늪에 우렁 크니까 다 조사가지고 딱 먹으면 야 이건 또 민물하고 바다에 또 다른 맛이 또 있거든. 민물은 또 깊은 맛이 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경기도 용문산 근처에 내려오다 보면 네. 그 강된장하고 네. 두부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파는데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이 된장찌개가 그 예전에 고깃집에 가면 고기 먹고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접해서 그런지 저는 점심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제가 주로 잘 가는 강남역에 식당이 있습니다. 가면 그 집은 굉장히 조그만 집인데 다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런 식당인데 된장찌개는 거의 안 시켜 먹어봤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김치찌개는 꽁치김치찌개. 꽁치김치. 근데 찌개 느낌보다 약간 조림같이 이렇게 국물이 좀 적은 뭐 찜이지 찜으로 해서 찜, 나오는. 그렇죠. 약간 투거리에 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오늘도 제가 먹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는 게 순두부찌개. 응? 그러다 이제 야채하고 고추장에서 이렇게 좀 비벼 먹는.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로 한두 번 이상은 그 꽁치 김치찌개하고 순두부찌개는 꼭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된장찌개는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약간 이거는 단품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좀 서비스 메뉴가 많이 있어서 검색이 안 돼 있는 집 같은 경우 좀 시키기가 뭐 하죠. 아. 김치찌개는 웬만하면 그 맛이 딱 하면 좀 나오거든 이게 조미료도 첨가가 되고 하니까 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을지로 다동에 산불 등심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등심집에. 그 집에 점심때 된장찌개만 파는데 된장찌개 하나 10,000원이에요. 다른 거 안 팔아요. 무조건 1인분 가면 된장찌개만 팔아요. 저 고기도 안 팔고. 뚝배기 손 요만한데 저 우리말로 진짜 응만한데 요다가 새우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김치 한 개 10,000원이거든요. 버글버글합니다, 형님. 그 안에 김치 그 소고기 사태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태가 좀 뻑뻑하게 예. 그 정종현 작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된장집 된장이세요? 아니 파는 건데 사는 거 당당히 이야기하고 조미료 안 들어간 맛이 안 나 이래. 원래 이제 김치는 보통 돼지하고 잘 맞고 김치는 돼지하고 된장은 원래 이제 소가 잘 맞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 차돌박이 네. 된장찌개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정말 잘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아 된장찌개는 소고기랑 궁합이 맞고 그렇죠.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랑 돼지하고. 궁합이 맞고 그렇네요. 오. 된장찌개에 밥 넣어서 넣고 하면서 소주 몇 병 들어가잖아.